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 현재 시간은 5시 38분입니다. 오늘 시간은 최근 지식산업센터의 대출 부분이 약간은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가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가 뭐냐면 그 분양가 안에 건축비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서울에다가 짓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과 지방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가격이 건축비는 같습니다. 건축비는.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토지비입니다. 토지비, 땅값. 이 땅값의 차이는 서울과 지금 지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이제 서울은 구로, 가산, 영등포, 강서는 전부 다 3천만 원이 다 넘었고요. 도시값이. 이제 성수동은 4천만 원이 다 넘었습니다. 거의 시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호가가. 그런데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1,000만 원이 안 되고 낙찰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고, 또 기존에 그래 왔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봐주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더더군다나 지식산업센터에 분양받은 수요자들이 거의 대부분 임대 투자자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또 그렇게 보는 것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틀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보 비율을 70%까지 인정을 해주고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는 것 자체가, 워낙 토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이 지방의 경우에는 토지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 70%를 기본 담보로 해주고 80%, 90% 대출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심도 있게 보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은행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은행에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임대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과 실제 사용한 기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원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 부분을 조금은 더 향후적으로는 이렇게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실제 이렇게 지점장님들과 은행 대출을 진행을 해보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산업단지 공단 안에서는요, 보면 임대사업자들에게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이 사업 개시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당신이 진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도권 쪽에서, 서울이 아닙니다, 수도권 쪽에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은행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산업단지 공단에서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 세금 계산서, 매입자료, 이런 부분들을 증빙을 시켰듯이 수도권 쪽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사업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나서 당신이 진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매출 증빙, 당신이 진짜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세금 계산서로 매출 증빙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고 대출을 일으킬 때
상당 부분 이제 소울이 아닌 외곽에서부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1금융권으로 있는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대한민국 메이저 은행들이 대출의 담보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체 지점에서 정결사항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본점 승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점 승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런 케이스들이 본점에서는 다 통계가 되고 집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임대 투자자들이 많아 있는 이런 현상에서 이 부분이 금융권 쪽에서 어떤 제동이 걸리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좀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담보 비율이 약한 건축비는 똑같이 서울과 지방이 같은데 토지값이 너무 지방은 싸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똑같이 70%,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은행에서는 약간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사실 지방이라고 했던 부분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70%, 80%가 관례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이 부분이 개런티가 된다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약간은 금융권에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제동을 하게 된다면 조금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렇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서울권에서는 그래도 대출을 잘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되게 많은 곳들, 쉽게 얘기하면 그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가 보편화가 되고 그 지역 은행에게 굉장히 보편화된 상품이 되었을 때는 그럴 때도 또 대출이 용이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기존에 판례가 있었고 기존에 그렇게 진행해 왔던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적은 곳들, 이런 곳들에 있어서는 조금은 처음에 적용될 때 상당히 문제성이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향후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수의 지식산업센터에 임대 투자자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제도적인 이렇게 장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은행권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또 행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거 쪽 대출이 완전히 막혀서 사실은 이 비주거인 지식산업센터로 많은 돈들이 몰려오고 있고 일반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 이런 폐해로 인해서 또 지식산업센터도 결과적으로는 또 약간 문제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쪽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아침 영상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한번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렇게 또 이미 은행에서 판단하고 있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밤사이 비가 와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참 시절이 이렇게 절기가 왜 이렇게 잘 맞는지 딱 정확하게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추워지고 또 그런 세월을 보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고 또 월요일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도 오늘 또 열심히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안내자로서 좀 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